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간 무탈 하셨습니까? 건강 잘 챙기셨고요. 뭐 어쨌거나 아침 저녁 그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겨울 또 여러 가지 경직되고 몸들이 건강 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제가 고개를 좀 갸우뚱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주제냐면요. 교통호재, 개발호재 등 각종 호재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까? 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다른지 아니면 더 자세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통호재, 개발호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다른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상담을 해보면은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호재라는 것들을. 호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는 그거 이외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고, 예. 실제 주택을 선택할 때에 거기 그 비중을 너무 크게 잡아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교통호재 같은 경우는 한 몇 년간 잘 울고 먹었죠. GTX 뭐 이제 A, B, C였다가 D 뭐 E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예타도 기준도 없어지고 이제는 뭐 그 민심 동향에 따라서 그 국가의 큰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사업들이 기관 사업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결정되는 호재에 따라서 그렇게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뭐 교통 호재도 보면은 이제 뭐 계획도 확정된 게 있고 확정 안 된 것도 있고요. 예, 예. 또 이미 착공해서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예, 예. 또 완공이 임박한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이미 완공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난 뭐 70년대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뭐 도로도 많이 놓이고 철도도 많이 놓이고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 도로가 뚫린다, 철도가 놓인다 이러면은 그런 게 가격에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이 됐어요. 또 주택 시장보다는 토지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미래 뭐 이런 뭐 교통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 당장에 땅값이 뛰기도 하고 또 그 사실 업자들이 땅값을 띄우는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개발 호재 발표되면 오르고 착공 시작되면 오르고 준공 완공 시점 되면 오르고 333 법칙. 그렇죠. 뭐 333 법칙에 27배가 오르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교통 호재도 장기 계획인 경우에는 실제로 실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막 10년, 15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그렇죠. 내가 주택 투자가 아니라 뭐 실거주를 한다 뭐 할 때도 자기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은 그래요. 뭐 처음에 이제 자녀가 학교 들어갈 때쯤에 한 지역에 정착하고, 보면 12년 초중고를 보내고 나서 이제 대학 갈 때는 빠져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거주 한다 하더라도 투자 목표가 있을 테니까 한 10여 년 후의 상황이 어떨 건가를 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이제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라면은
사실 경기 흐름을 잘 봐야 되잖아요. 중단기를 봐야 되니까. 경기 흐름상 아무리 뭐 이런 교통 호재가 있고 어쩌고 해도 예, 예.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 버리면 호재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교통 호재 또는 개발 호재가 이번 상승장이 끝난 후에 완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면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뭐 땅 투자가 많고 또 이렇게 주택에도 투자가 많은 시기에는 주로 이런 거 호재 위주로 움직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그렇죠, 심리가.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뭐 선진국들은 여기 뭐 어디 고속도로가 생긴다,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도 그게 막상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실제로 완공돼서 임대료가 뛰면 그때 가서 임대료가 뛰니까 매매가가 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장도 그런 방향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개통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은 뭐 안양이라든가 뭐 인덕원 쪽 뭐 이런데 GTX 생기는 거. 계속 GTX 호재가 있고 뭐 인덕원선 호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뛰었지만은 최근에 안양에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급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호재보다는 실수요 시장에서는 실수요가 강한 시장에서는 수급이 훨씬 우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에 올인하면 안 돼요. 결국 그 호재도 자세히 보고 정말 내 목적이 어떤 거냐, 내가 언제 엑시트할 거냐에 따라서 그 호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각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우리가 뭐 개발 호재 하면은 뭐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이 뭐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또는 뭐 이 아파트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다. 그런 이것도 이제 호재인데 이 호재가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시간을 지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경기가 꺾여버리는데 그때까지 사업이 완성이 안 되고 있다 또는 착공을 안 하고 있다 하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호재예요. 정말 재건축 특히 재개발은 그 침체기 이후에 침체장에서 재개발을 대출 받아서 들고 있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호재가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호재만을 보고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비사업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저는 토지 강의를 할 때 주로 이제 기업이 들어가는 지역을 일자리가 창출된 지역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정비사업 지역적인 그거 말고 아까 개발 호재 등 이런 거에 기업이 들어가는 건 조금 다른 관점, 그러니까 호재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이죠. 근데 그 호재 그런 이제 개발 호재도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호재라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뭐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무슨 개발은 일어나지만은 특별히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러면은 잠시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일자리가 없으면은 결국은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호재에 따른 투자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거면 지금 좀 올랐어도 장기적으로 뭐 임대료를 목표로 한다거나 장기 거주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3, 40년 전에 강남에 집을 샀건 땅을 샀건 샀으면은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계속 창출됐으니까. 근데 그런 방식의 호재가 있고 그게 아니고 뭐 어디가 뭐 교통이 좋아진다더라 어디에 무슨 시설이 들어선다더라
이것만 갖고는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호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호재냐, 그렇지 않은 호재냐는 그거에 따라서 장단기 투자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 기업이 이제 자동차 관련 회사인데 똑같은 유사 지역에 똑같은 개발 호재를 발표했어요. 하나는 물류 창고를 발표했고 하나는 자동차 뭐 클러스터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곽 대표님 말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물류는 이제 점점 무인화가 돼가고 있고 네. 클러스터는 파생 하다못해 튜닝, 카센터 사람들이 인입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모일 확률이 더 큰 거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아무리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집에서 전부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모르겠어요. 한 1000년 지나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100년 내에는 제가 봐서는 그래도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에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거는 시간이 갈수록 집중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분산되는 게 아니고 뭐 주거는 분산돼 있어도 되는데 일자리 자체는 짧게 퍼지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으로 몰릴 거거든요. 그 비슷한 업종이라는 그 업종끼리 정보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화가 한국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주택을 사고 할 때도 집을 사고 할 때도 단순한 교통 호재, 뭐 개발 호재 이런 것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이쪽 지역에 어떤 방식의 일자리가 생기는가 그런 호재가 장기적인 호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곽 대표님 말씀 듣고 쭉 이제 저는 지금 머릿속에 계속 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일반 전문 지식이 없거나 깊이 공부를 하셨거나 통찰력,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지금이야 이제 핸드폰 켜갖고 기사를 많이 예전에 신문 기사를 많이 보듯이 기사는 이제 데일리 뉴스를 생성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주일 전에 헉 이럴 수가 이랬다가 일주일 뒤에 역시 여기는 이제 이런 기사가 논조가 완전히 틀린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매일매일 기사를 생성해야 되니까 특정 부동산 아파트 지수나 이런 거는 전주 대비 전월 대비까지만 가도 그냥 전주 대비해서 계속 일희일비를 기사를 생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중요한 본원의 가치는 수급 문제인데요. 어디나 당연히 수급 문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매일매일 쏟아내는 광고의 그 홍수 속에서 그 길라잡이가 못한기 때문에 거기에 일희일비 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본질적으로는 호재라는 게 결국 수급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호재가 있으면 장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수급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습성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특히 기성세대들은 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호재가 있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집값이 오른다 미리 예상을 하고 이런 게 아주 그냥 몸에 익어 있는 거예요. 선점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실수요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지금 뭐 취득세, 뭐 종부세, 양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장기적인 호재들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뭐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은 좀 그 입지가 떨어지거나 그 개발이 어려운 이런 주택들은 전세 매매가 붙는 게 아니고 역전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완벽한 실수요장이죠. 그렇죠. 지금 한 채 이상 주택을 그러니까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너무 세요. 두 채 이상 세금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 채를 가지려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된 한 채를 가지려다 보니까 그
지금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집을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집들이 지어질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을 만들었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전세 매매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 수급 상황상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게 되겠죠. 우리가 상승 사이클에 보면은 이렇게 전세가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은 시기, 매매가 상승률이 더 높은 시기를 우리 실수요장이라고 하고 반대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많이 뛰는 시기를 유동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런 강력한 세제 때문에 사실 앞으로 제도 변화가 없으면은 실수요장이 저는 다시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실수요장은 지금 곽 대표님 말미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수급의 그 메커니즘상 또 밀어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어 올릴 때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면은 갭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또 유동성장으로 이행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이잖아요. 실수요장. 그래서 실수요장에서는 호재의 중요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려는 거예요. 역시 기승전 말미를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통호재, 개발호재 등 각종 호재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곽 대표님 뭐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실수요 우세 시장에서는 수급이 더 큰 문제지 그 현재 그 아까 실수요장과 유동성 장의 이제 구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철저한 실수요장이다 보니 지금은 그 개발 호재, 교통 호재보다는 그 공급량의 수요 양에 따른 수급의 문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교통 호재 같은 경우는 장기 계획을 보면 뭐 실현 가능성이 일단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우리 곽 대표님하고 사서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늘 얘기하죠. 판교가 언제적 판교도 지금 모습 같은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2003년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이게 제 가격이 이제 판교 밸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사실은 그 전부터 계획이 시작이 된 90년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25년 가까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뭐 영종도라든지 굉장히 좋은 지역들, 송도 뭐 이런 지역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계획 도시로서. 근데 그 지역들이 개발 호재에 들어갔던 분들, 만약 개발 호재만 보고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뭐 십수년 동안 마음고생하시고 돈고생하시고 그런 결과치를 우리가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의 홍수 속에 살지 마시고요. 곽 대표님과 이진우가 진행한 이런 프로 보시면서 지식의 홍수를 본인이 직접 겪으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멘트 괜찮습니까? 좋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 뭐 요즘 정신 없습니다. 그 정치판에는 이제 대선이 90며칠 남았다고 뭐 매일 신문에 도배를 하고 TV도 틀어보면 매일 그 정치평론가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은 이제 국민의 머리를 너무 무시하시는 건지 뭘 한다 했다가 또 없던 일로 하겠다 매일 이탈입니다. 아직까지 20몇 번 하고도 아직도 그 결과가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할수록 우리 국민들의 학습 효과는 높아져서 우리 국민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가재붕어 개구리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보고 이렇게 쉽게 정책 한 달 했다 간보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더 좋은 정보 우리 곽창석 대표님한테 또 제가 빼들어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아낌없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